안녕하세요. 텍사스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할때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AI 인프라를 운영하고 개발할 때 기업은 고비용의 GPU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기업이 이런 고민을 돕고자 최근 엔비디아가 1조 원을 들여서 Run.AI사를 인수한 이후 원래 사용 솔루션이었던 카이 스케줄러를 오픈소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카이 스케줄러를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운영적 고려사항들이 존재할 것인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이크래프트의 권성 실장이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실전적 경험을 공유해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카이 스케줄러 이전에 GPU 가상화, 분할 방식은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옛날에야 그냥 통짜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연결해서 그냥 쓰는 경우에는 고민 안 하다가 이제 고민하신 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라이트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면서 좀 라이트한 기능을 부여할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거는 런타임 환경도 우리가 GPU 서버가 있으니까 아니면 살 수도 있어. 이걸 도입해. 근데 보니까 막상 그래서 HBAC 같은 거 샀는데 카드가 10장 꽂혀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자가 20명이야. 네. 그러니까 20명이서 저 쓰게요 막 이러다 보니까 카드는 8장인데 20명이서 선점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딱 막상 어떻게 쓰고 있는지 딱 보면 64기가짜리 VRAM을 한 명에서 한 1기밖에 안 써. 그런 거 사달래! 이러면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근데 그런 팀장급은 아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내부에서 하는 말이 이거 쪼개 쓰고 싶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홍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분할 기술, 그래서 상용 제품도 사시고 아니면 이제 쿠베플로우 같은 거 쿠버네티스 기본 기능 이용해가지고 그 정수 단위의 슬라이싱을 쓰시는데, 생각으로 쓰고 나서 오히려 장애만 늘고 애들이 안 나던 장애가 나면서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못하겠어요. 이거 드러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니, GPU 가상화하는데 어떤 장애가 난다는 거예요? GPU 가상화를 하는 기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쿠버네티스에서는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CPU랑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물리 리소스가 있으면 이걸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걸 스케줄링을 통해가지고 순간순간 이제 일시정지를 걸면서 자원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자원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의 그 분배 기술이 있어요. MIG. 그건 엔비디아 거. 저는 이거 제일 권장하는데, 장점은 지원하는 그 카드가 정해져 있고요. 최대가 7개예요. 예. 근데 이거의 최고의 장점 뭐냐면, 이런 공유하고 불안하는 리소스가 격리가 돼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그 하나가 뻥이 나도 다른 애한테 영향을 거의 안 줘요. 근데 이거 말고 MPS에서 멀티 프로세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이 기술을 많이 쓰시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나 타임슬라이 공통 이슈가 뭐가 있냐면 전체 리소스를 스케줄을 통해서 분할하거든요. 이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서 전체가 다 영향받아서 제대로 된 격리란 게 발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나오더라도 내 자원의 그 머신 파워가 개런티가 안 돼요. 네네. 이런 문제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GPU 가상화, 공유 기술, 이거는 솔직히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MIG건 MPS건 아니면 타임 슬라이싱을 쓰건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죠. AI나 ML 프로젝트는 R&D성이라고. 그러니까 5만 가지 같은 기능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5만 가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서 그걸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랑 여러 가지 프로세스 만들어서 돌리실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리소스 레벨에서의 충돌이나 장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포먼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걸 그럼 우리 상황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게 좋을까? 그럼 도입한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지, 야, 우리 GPU는 많이 못 샀는데 못 산 상태로 최대한 요즘 쪼개 쓰는 기술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 해보자.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제일 위험한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때까지 많은 기술을 써보진 않았지만 오픈소스 기술 중에 그 GPU 분할 기술 중에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 Run.AI라는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Run.AI 생각해도 되게 비싸거든요. 되게 비싼데 거기서 사용되는 GPU 분할 기술 알고리즘이 오픈소스 나왔다. 그래도 좋아해요. 네. 근데 단순히 그럼 그것만으로 좋아하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그 세 가지 타임 슬라이싱, 그 MIG, MPS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준은 타임 슬라이싱입니다.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타임 슬라이싱으로 돌면서 격리는 아닌데 격리처럼 동작을 해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논리적 격리 같은 거를 잘하나?
이걸 근데 격리로 표현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격리는 아닙니다라고 거기 도표를 해놨는데 막상 돌려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더라고. 네. 이게 프로텍션 해준다 그러지 격리라고 표현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네네네. 근데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장점. 근데 진짜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아마 쿠베플로우 같은 거 이용해 하셔가지고 GPU를 분할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쿠베플로우 이용해서 GPU를 슬라이싱해서 치시면 정수 단위로밖에 안 돼요. 그 정수 단위밖에 안 되는 게 나는 하나의 GPU 카드가 있어. 그럼 한 장을 뭐 예를 들면 0.1, 0.2 우리가 그 파드 같은 거 만들 때 CPU 리소스를 뭐 0.1로 잡는다든 이런 것처럼 하고 싶어도 쿠베플로우를 이용한 GPU 분할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1, 2, 3, 4 이렇게 숫자 그러니까 정수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카이 스케줄러를 쓰면 여기는 주의하실 게 기준은 메모리 사용 기준이고 메모리 MIB 기준의 용량으로 내가 슬라이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사용하는 퍼센트 기준으로 분수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분수 단위라고 이제 말하는 건 원래는 소수점입니다라고 설명해서 이해가 쉬운데 모든 공식 도큐먼트에 분수라고 돼 있어서 하는데 그 분수 단위 기준은 소수점 한 자리고요. 한 장의 GPU 카드가 100%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를 0.1이면 10%거든요. 그러면 0.1을 10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0.1을 11개, 12개, 13개 못 만들어요?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리소스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이 스케줄러 동작 방식이 이런 추가적인 리소스 요청을 얘도 스케줄러니까 그 큐에 담아요. 큐에 담아놓고 리소스가 확보되면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 정리하면 장점 첫 번째 장점 엔비디아에서 인정한 기술의 그 GPU 리소스 핸들링 기술이 들어갔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가 분수 단위로 GPU 장을 분해서 쓸 수 있다. 근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만 돼요. 네. 쿠버네티스에서 전제로 해서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전에도 말씀드려서 Q 기반이에요. 그래서 리소스 요청이 외부에서 있으면 일단 Q로 받은 다음에 Q에서 이제 할당되는 순서대로 쭉쭉쭉 빼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얘가 격리 얘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격리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건 소프트 격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격리는 아닌데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한 장의 리소스를 가지고 그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네 장의 카드가 있다 쳐요. 네 장의 카드가 꽂혀 있는 걸 가지고 노드를 가지고 한 개의 그 슬라이싱을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해서 그 하나의 슬라이드 파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복수의 사용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예 소프트 격리라는 개념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솔직히 OM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 생각하지 못한 메모리 오류 나면서 파드 그냥 죽어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카이 스케줄 같은 거 쓰시면 그게 좀 훨씬 덜해요. 이런 장점이 좀 있고요. 이거는 모든 그 격리 기술의 공통적인 이슈인데 그런 카이 스케줄러, 소프트 격리하는 카이 스케줄러도 잠재적인 리소스를 독점할 수 있다. 백단에 물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제대로 쓰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 파이토치를 쓰던 텐서플로우를 쓰시던 그 레벨에서 메모리에 대한 리밋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이 썼을 때가 솔직히 효과는 제일 좋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카이 스케줄러는 한 장의 기준으로 분수 단위의 그 공유 및 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 컨셉인데 만약에 내가 한 개의 서버, 노드에 4장의 카드가 있어. 근데 그 4장을 기준으로 파드를 하나 만드는데 다 기준점이 50% 기준으로 다 잡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건 카이 스케줄러 공식 매뉴얼에 없는 건데 저희가 런닷 AI 매뉴얼에 있는 내용 될까 해서 소스 다 까가지고 테스트 끝낸 걸 밑에 넣어드린 건데 옵션에 GPU Fraction Num Device라고 잡으시면 예를 들면은 이걸 모르고 하실 때는 무조건 한 장 기준으로 한 장을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밑에 옵션 쓰시면 4장을 각각 메모리에 몇 %씩으로 전제로 해서 쓰겠다 이렇게 세팅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카이 스케줄러 그 매뉴얼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례가 뭐냐면 그 GPU Fraction Num Device 여기가 2라고 꽂았는데 이게 해당 노드에 GPU 카드 2장이 꽂혀도 2라고 한 거고 이걸로 0.7이라고 위에 잡았는데 그럼 여기 메모리를 100% 치면 70%를 이 파드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럼 해당되는 그 리소스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카드 2장 인식이 되고 메모리는 이게 16기가인데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70%까지밖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구조거든요. 이 카이 스케줄러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네.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카이 스케줄러 잘 아는 뭔가 전문가나 전문 기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랑 계약해서 하시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연구 목적으로 한 번은 경험해 보시면 괜찮긴 한데
이제 이런 고려 사항들을 다 컨설팅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왜냐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이 스케줄러도 제일 우수한 제품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상용 제품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할해서 쓸 때 제일 좋은 건 MLOps까지 구현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분할 환경을 쓰는 이유가 복수의 개발자나 서비스 환경이 있으면, 특히 전 오늘 예를 이제 주피터 허브를 같이 인터페이스 건걸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카이 스케줄러에 주피터 허브 중간에 이제 쿠베 스포너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개발 환경에 대한 논의된 그 개발 리소스 환경을 템플릿화 시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그 주피터 허브에 참여하는 개발 팀원들이 이 리소스를 선택해서 만들면 이 해당되는 리소스들이 할당돼서 동작할 수 있게 주피터 노트, 각각의 주피터 노트 환경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환경을 하는 게 기본이 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되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서버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이라든지 파드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이나 각각의 GPU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리소스도 있지만, 카이 스케줄러를 통한 카이 스케줄러 기반의 리소스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잖아요. 통합 모니터링 하면도 저희 같은 업체한테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미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거든요. 이래야지 운영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리소스가 지금 뭐 어떻게 펜딩된 건 없고, 뭐 불만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통합 분석이 되는 거고, 아예 저희는 여기다가 LN까지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 질의응답 해가지고 그래프하나 같은 거 다 연동 걸어가지고 그 리소스 상태라든지 이거를 텍스트로도 받고, 클릭하면 아예 그래프하나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도 해드리는데, 이런 것까지도 MLOps 개념에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 세미나의 게스트인 권수영 실장이 있는 아이크래프트에서는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하는 SRE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